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규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테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은 너무 큰 스피커를 쓰지 마시고 적정한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크지 않은 스피커, 적정한 사이즈의 스피커라는 거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평수 대비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47평, 47평 정도가 큰 사이즈와 작은 평수를 나누는 기준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47평보다 더 큰 사이즈와 더 작은 사이즈에 어울리는 스피커의 사이즈는 무엇인가? 저는 이제 8인치 더블로 봅니다. 8인치라는 것은 우퍼 유닛의 사이즈를 말해요.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우퍼 유닛입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지금 6인치입니다. 6인치. 생각보다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런데 8인치 더블의 경우에는 47평이 넘어가면서부터는 8인치 더블이 그다지 큰 스피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44평 아파트다. 그러면은 8인치 더블이면은 저음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큰 스피커에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오히려 적정한 사이즈의 스피커에 성능 좋은 앰프를 물려서 하이엔드급 스피커의 사운드를 만끽하시는 게 훨씬 더 최종적으로 좋은 음질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추천을 하다 보면은 10인치 우퍼가 탑재되었다거나 12인치, 무려 12인치 우퍼까지 탑재된 스피커들도 자주자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음을 재생하는 저음의 특성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저음을 좀 단단하면서 중량감이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재생을 하는 그런 하이엔드급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8인치 더블만 하더라도 공간을 울리게끔 하는, 공간을 좀 강하게 때리게끔 하는 저음 특성이 있는데 10인치, 12인치 우퍼 유닛을 단일로 탑재를 하면서 아주 넉넉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소프트하면서도 감미로운 저음을 재생하는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저음이 재생된 후에는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소프트한 그런 저음을 재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성향의 스피커의 경우에는 대구경 우퍼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라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시장 내에서 존재하던 기술을 앞서는 기술로 만들어진, 지금 시대가 2024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2010년도에 나왔던 최고급 사운드보다 좀 더 기술적으로 나온, 테크닉적으로 나은 사운드를 보고 하이엔드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유명하다라는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내가 어디 가서 들어봤는데 음질은 나는 마음에 안 들더라, 뭐가 음악적인지를 잘 모르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오디오적인 특성, 하이엔드적인 특성, 대표적으로 해상력, 저음의 스피드감, 단단함, 정확도, 다이나믹, 이런 느낌들이 각계로 다 우수한 특성을 갖게 되면은요, 그걸 매칭을 잘못하면은 뛰어난 해상력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음악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매칭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하이엔드적으로 해상력이 뛰어난 게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오디오를 오랫동안 평가를 하고 오랫동안 리뷰를 한 사람들은 오디오적인 특성을 따로 평가를 하고요, 음악적인 감성, 이런 느낌을 또 따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앰프를 평가를 할 때 구동력과 음악적인 음색의 느낌을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참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스피커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PL1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플래티넘 시리즈 3세대 제품이죠. 모니터 오디오만 하더라도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고 오리지널 영국 제작사죠. 모니터 오디오는 그래도 영국 자본에 의해서, 그리고 영국 경영진에 의해서, 영국 설계 엔지니어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국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 오디오가 사실상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 세계 최고로 유명한
메이저 브랜드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전 세계에서 매출 규모가 제일 높은 회사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칼이 있을 것이고요. 뭐 그리고 B&W 있을 것이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2강 체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딱 거기에서 메이저 브랜드 바로 밑에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모니터 오디오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모니터 오디오 입장에서는 하이엔드급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밀렸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이엔드급 시장에서도 돋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다소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동일한 느낌으로 경쟁을 해서는 뭐 100점 100패죠. 뭐 포칼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베를륨 트위터를 이용을 하고 대구경 우퍼가 들어가는, 이게 이제 포칼 하이엔드급 스피커의 이제 상징처럼 되어 있고요. B&W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소재로 만들어진 트위터를 이용을 하면서 전형적인 가장 균형 잡히면서도 모니터적이면서도 밸런스를 갖춘 사운드다라는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절치부심한 끝에 모니터 오디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고성능 AMT 리본 트위터인 겁니다. 사실 이 AMT 리본 트위터라는 것은 대략 한 10년 전까지 그 독점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엘락이라는 회사에서는 AMT 리본 트위터를 쓰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독점 규제가 풀리고 나서부터 하이엔드급 라인에서 이 AMT 리본 트위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발전을 시키고 있고 제품에 투입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제작사가 바로 모니터 오디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니터 오디오에서는 플래티넘 3세대 제품이 나오면서 이 AMT 리본 트위터도 3세대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플래티넘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회사의 AMT 리본 트위터는 1인치 돔 트위터보다 진동 면적이 8배나 넓다. 8배가 넓으면서 공기를 진동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감이라든지 공간감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그리고 상하 좌우 비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좌우로만 입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위로도 소리의 확산각의 밸런스 자체가 균일하다라는 것도 뭐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류를 한 번에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률 자체가 1인치 돔 트위터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상력도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안에 있는 이 주름이 이렇게 W자 마크로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저 아코디언 있지 않습니까? 하는 아코디언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름 자체가 앞뒤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이제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 면적이 넓고 전류를 받아들이는 능률도 뛰어나고, 그리고 열 해소도 1인치 돔 트위터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력의 표현력은 리본 트위터가 1인치 돔 트위터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의 대부분의 AMT 리본 트위터는 소리의 재생 한계 대역이 40kHz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3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60kHz까지 재생할 수 있도록 더 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모니터 오디오에서는 하이엔드급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면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의 제품보다 소리가 더 선명해야 되겠다. 소리의 해상력이 더 좋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의 AMT 리본 트위터를 사용한 스피커들의 단점이라면은 AMT 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간의 그런 약간의 이질적인 느낌, 그 이질적인 느낌이 없게끔 만들기가 어려웠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리본 트위터를 사용했던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소리가 살짝 뜨죠. 소리가 약간 가볍게 느껴져요. 이 플래티넘 시리즈가 1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그런 이질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긴 한데 이게 소리의 촉감이 고급스럽다라고 말하기에는 음악적인 느낌은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이죠. 2세대가 되어가지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면은 3세대가 되면서 타사의 경쟁 기종들을 확실하게 넘어서는 소리의 이미지, 소리의 입자감의 표현, 소리의 펼쳐진 입체감, 이런 부분들이 한결 좋아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음의 해상력만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우퍼 유닛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허니콤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 가지 소재를 굉장히 얇게 이렇게 방막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정교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소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 주황색 플레이트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후면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잡는 것도 음질의 하이엔드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자석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쉴드 처리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요. 원뿔처럼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진동을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상당히 좋게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봉을 연결을 해서 이 스피커 뒷부분에 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보면 이런 고정하고 있는 장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특허이기도 하거든요. 우퍼 유닛의 후면부에서 발생되는 진동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다. 그 외에 인클로저의 구조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물결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진동을 후면부에서 조금 더 잘 순화를 시키고 있다. 2세대 제품보다 훨씬 더 미적으로도 아름다워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마감도 이제 고급스러운 무늬목 마감 위에 하이그로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 전용 스탠드, 지금 이 전용 스탠드는 참고로 구형 전용 스탠드입니다. 신형 전용 스탠드는 좀 더 견고하면서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구형 전용 스탠드는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형은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해요. 스피커의 무게가 15.2kg입니다. 사실 이제 하이엔드급 플래그십 북쉘프 스피커 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죠. 전용 스탠드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견고하면서도 고급 북쉘프 스피커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피커의 사운드가 얼마만큼 뛰어난 것인가? PL200의 사운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PL100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고급 하이엔드 북쉘프 스피커는 언급을 좀 잘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다 큰 스피커만 이렇게 언급을 하지. 그런데 북쉘프 스피커가 오히려 부피가 큰 톨보이형 스피커보다 음질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톨보이형 스피커의 경우에는 울림통이 크지 않습니까? 울림통이 나오는 에너지의 재생량 그리고 울림 자체가 북쉘프 스피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더 많고 더 강하고 더 깊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무조건 많고 강력하고 깊이 있는 게 항상 음질이 좋게 느껴지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의 경우에는 뒷벽이라든지 측면 벽하고 가깝게 배치를 하고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재생된 중저음이 너무나 가까운 데에서 추가 공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제작자나 아니면 음반 녹음자가 원했던 음질보다 훨씬 더 중저음이 훨씬 더 과장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답답해져요. 그런데 북쉘프형 스피커, 특히 PL100의 경우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중저음이 훨씬 더 적게 나오겠거니 합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중저음의 거의 대부분은 나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PL100의 공식 스펙표에 보시면은 낮은 대역은 37Hz까지 떨어지고요. 높은 대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60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펙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거를 좁은 방, 밀폐되어 있는 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8Hz까지도 떨어집니다. 북쉘프 스피커가 30Hz대까지 재생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유닛을 워낙에 고성능으로 잘 만들었고, 이 인클로저가 에너지를 버텨주는 능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품질 좋은 저음도 재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북쉘프 스피커가 톨보이형 스피커에 비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저음이라든지 그런 저음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문제는 우리 가정 환경에서 그런 저음을 구현을 시키면 시킬수록 사운드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중고음이 답답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우렁차면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뚝 떨어지는 저음을 별로 필요치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라면은 아마 고성능 북쉘프 스피커에 앰프 투자만 적절하게 해주신다라면은 잡스러운 울림이 동반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질감 좋으면서도 스피드감 있으면서도 탱글탱글한 저음을 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쾌감, 군더더기 없이 스피드감 있게 딱 때려주고 뒤로 싹 빠져주는 그런 느낌은 오히려 북쉘프 스피커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음의 해상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재생하냐면요, 예컨대 타악기의 경우, 제가 여기 간단한 걸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쓰던 텀블러인데요. 자, 타악기의 원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원리죠. 딱 두들겼을 때 이 진동음,
요게 이제 타악기의 원리죠. 이 천정벽 혹은 뒷벽을 반사해서 나오는 메아리 같은 사운드가 2차 반사음의 사운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느껴질 정도로 해상도가 좋아요. 재밌어요. 이 입체감 자체가 1인치 돔 트위터를 탑재한 스피커에 비해서 훨씬 더 넓게 펼쳐져요. 펼쳐지는 느낌, 그리고 소리 하나하나 가닥 출입의 느낌이 확실히 1인치 돔 트위터를 탑재한 스피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타사 스피커에 비해서 구동도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타사 스피커에 매칭할 정도의 동급의 앰프를 매칭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구동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중급기 이상의 앰프를 매칭을 해줬을 때의 이 스피커가 발휘를 하는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상하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는 소리의 스테이지감의 느낌이라든지 너무 고급스럽게 잘 표현해 줍니다. 정말 오디오적인 쾌감의 끝판왕급 스피커라고 할 수 있어요. 소리의 선명도, 투명도, 입체감, 해상력의 수준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니터 오디오가 소리 선명도가 좋은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약간 소리 성향이 좀 이질적이지 않느냐, 음악성은 좀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매칭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의 사운드는 오디오가 표현해줘야 되는 각 특성들은 최고 수준에 가 있는 스피커예요. 그럼 이거를 매칭을 통해서 모니터 오디오가 내주는 사운드에 기름칠만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적으로 기름칠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저희 채널에서 추천하는 앰프 중에서 대표적으로 심오디오 있죠, 마크레미스는 있죠, 위니슨 리서치를 매칭을 해서 PL200도 들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니슨 리서치 매칭이 아주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위니슨 리서치를 매칭을 했을 때 정말 신비스러운 매칭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상력의 느낌, 소리의 개방감과 펼쳐짐의 느낌, 정말 세세한 소리의 디테일과 입자감의 표현력, 이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윤기감만 더해주는 거예요. 풍부하게 살리면서 윤기감을 더해줘요. 심오디오의 예컨대 600i V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뻣뻣한 성향이 아닙니다. 600i V2는 심오디오의 강렬한 성향에서 살짝 좀 더 댄디하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튜닝을 다시 해놓은 성향이에요. 나는 정말로 오디오적인 쾌감과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을 정말 끝판왕급으로 한번 살려보고 싶다. 심오디오 매칭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600i V2 매칭이면 전혀 저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자극적이라고 하나? 그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마크레빈슨하고 유니슨 매칭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올인원 앰프 매칭으로 한다면은 음악성이 뛰어난 쪽 네임오디오 노바 매칭 추천드릴 만하고요. 가격을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하면서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기본기를 탄탄하게 살린 사운드를, 그런 경우에는 아캄 SA30 매칭도 권장을 드립니다.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 PL100 3세대 제품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성능 고가의 톨보형 스피커보다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가 더 성능적으로나 음질적으로나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이 별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뭐 작은 방에서 오디오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오디오를 하는데 아파트 환경에서 저음의 울림 때문에 내가 볼륨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그 울림을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중저음의 울림이거든요. 그런데 북쉘프 스피커는 중저음의 울림, 거실의 공간 자체를 울려서 다른 집으로 그 울림이 웅웅웅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북쉘프 스피커에서는 발생하지를 않아요. 중저음이 톨보형 스피커보다는 살짝 덜 나오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저음을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빵빵빵 하면서 표현해주는 그런 단단한 저음의 표현력은 오히려 통의 울림이 많은 톨보형 스피커보다 더 정확하고 더 임팩트감 있게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라든지 울림이 적기 때문에 중고음의 해상력이라든지 중고음의 펼쳐짐이라든지 중고음의 청량감, 또렷함, 투명도가 당연히 더 우수하죠. 그래서 오히려 중저음의 통제를 잘 못해서 소리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중고음의 해상력에 있어서 전형적인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느껴보고자 하시는 분들, 고성능 북쉘프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 고성능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도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모니터 오디오 PL100을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PL100이 1세대 제품도 있었고 2세대 제품도 있었습니다만 3세대 제품이 정말 물건은 물건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꼭 기회가 된다면 청음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